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읽어보면은 갑을병 세 사람이 갑을병 순서로 던질 건데 주사위를 가장 먼저 3의 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이길 확률이 6분의 1이네요. 그리고 이제 갑이 먼저 시작해서 3의 눈이 나올 때까지 던질 건데 이제 을이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을이 이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갑을병 쭉 가겠죠, 순서대로. 근데 이제 갑에선 안 나오고 첫 번째 을 차례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무조건 첫 번째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쭉 안 나오다가 을에 이제 두 번째 차례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한 번 더 가보면은 세 번째 나올 수도 있죠. 세 번째 을에서 이제 을이 이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쭉 있겠죠, 무한히. 확률이 점점 낮아지겠지만 뒤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산해 보면은 갑 처음에 안 나올 확률이 6분의 5고 을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이런 식이 되고, 두 번째 것도 계산하면은 갑을병 갑 연속으로 4번 안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의 4승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6분의 1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그 아래 것도 한 번만 더 해보면은 이번에는 7번 연속으로 3이 안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의 7제곱이고, 그 다음에 6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쭉 있을 텐데 얘네를 이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뭐 눈치챘겠지만 지금 공비가 6분의 5의 세제곱인 등비 수열이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의 합, 등비 곱수 이제 공식을 써가지고 합을 구하면은 1 마이너스 공비는 6분의 5의 세제곱이고, 공비분의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은 이거죠.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는 6분의 5의 세제곱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분모랑 분자에다가 둘 다 6의 세제곱을 곱해주면은 위에는 이제 6의 제곱이 있으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6만 남아서 5 곱하기 6 되겠죠. 그러면은 216 마이너스 125분의 30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91분의 3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안 까먹었을 거라고 믿고. 네. 다음 13번인데 얘는 이제 사실 뭐 쉽게 푸는 방법을 알고 이제 찾았으면은 거의 뭐 한 10초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복잡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일단 먼저 읽어보면은 주사위 1개와 통전 6개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눈의 수랑 앞면이 나온 개수가 같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구해야 되는 건 이건 거죠. 주사위가 1이 나오면 앞면 개수도 1, 2면 2 해서 쭉 6까지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걸 다 더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주사위 눈의 수랑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서로 같을 확률이라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데 구해서 그래서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단순하게 푼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그냥 일일이 다 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앞면 개수 1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둘을 곱해주면은 얘네의 확률이 나올 테니까 그 확률을 구한 다음에 2일 때도 또 구하고 쭉 구해서 66일 때까지 구한 다음에 더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만 해보면은 주사위가 1 나오고 앞면 개수가 1 나올 때만 해보면은 주사위 1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1개 나올 확률이니까 61 곱하기 2분의 1의 1승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의 확률인 거고 하나 더 써보면은 이 주사위 눈이 2 나오고 앞면 개수 2개 나올 때까지 한 번만 더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주사위에서 2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앞면 2개 나올 확률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6까지 해서 다 더하는 것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요. 그러면은 6분의 1 곱하기 쭉 와서 66일 때는 66 곱하기 이렇게 될 테니까 어차피 이쪽은 다 2분의 1에 잘못 썼구나. 4제곱이고 다 더하면은 앞에 6분의 1이 공통이고 이거 곱하면 2분의 1의 6제곱까지 공통이니까 묶어준 다음에 이제 남은 61부터 66까지만 더해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엄청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구해보라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는 있지만 더 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앞면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0에서 6개까지 있는 거죠. 이제 앞면이 0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1개, 2개 해서 6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앞면이 1이면은 주사위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이고 앞면이 1일 때도 앞면이 2일 때도 그러니까 주사위 눈이랑 같을 확률은 6분의 1인 거고 그래서 앞면이 6일 때도 6분의 1인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신에 앞면이 0개면은 주사위는 0이 없으니까 같을 확률이 없죠. 그래서 이땐 0이고 그래서 이제 앞면이 1에서 6일 때까지는 무조건 6분의 1이고 확률이 앞면이 0일 때는 확률이 0이니까 그럼 앞면이 1에서 6 나올 확률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앞면이 0 나올 확률 곱하기 0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앞면이 0 나올 확률은 0 나올 확률에다가 0을 곱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이것만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는 뭘 구하면 되냐면은 앞면이 1 또는 1에서 6 사이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P 확률이죠. 앞면이 1에서 6 나올 확률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고 이제 앞면이 1에서 6 나온다는 거는 1에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엄청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6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6제곱이겠죠. 2분의 1이 6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64분의 1을 한 다음에 거기다 6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64분의 63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은 3으로 약분하고 그럼 답이 128분의 21이죠.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쉽다고 안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익숙해지면은 엄청 금방 나와요. 이게 주사위가 1부터 6까지인데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제 0부터 6까지니까, 근데 그러면은 동전은 이제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동전을 먼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동시에 던진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계산하기 어려운 걸 먼저 던진 다음에 주사위를 거기에 맞춘다 생각을 하면은 동전이 이제 1에서 6가 6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6분의 1이 되니까 확률이, 그래서 6분의 1로 쓰고 싶었지만 사실 근데 이제 동전이 0개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 0개가 나오는 경우만 빼준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14번 볼 건데, 얘는 이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여러 개 나왔었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런 그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도 이제 거의 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니까 혹시 못 푼 친구들 있으면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이 중앙에 바둑돌이 있는데 1, 2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3, 4가 나오면 왼쪽으로, 5가 나오면 아래쪽, 6이 나오면 위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5번 던졌을 때 바둑돌이 열로 이동할 확률인 거죠 이제. 일단 보면은 기본적으로 열로 가려면은 왼쪽 2번이랑 아래쪽 1번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왼쪽 2개랑 아래쪽 1번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3번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5번 던졌으니까 2번 더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 더 이동해야 되고, 2번 더 이동했는데도 이제 A여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위에 하나 아래 하나가 되거나, 또는 플러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순서는 이 5개를 배열하는 경우 그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죠. 무조건 얘가 먼저 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2개 더해서 이 총 5개를 이제 맘대로 배열하는 거죠. 이제 이 방향만 따져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고 이제 확률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여기 이제 각 방향으로 갈 확률을 따져보면은 오른쪽 이제 왼쪽은 둘 다 이제 눈의 수가 2개니까 6분의 2일 거고, 아래랑 위는 각각 6분의 1씩이죠. 한 번 던졌을 때 이런 방향으로 이동할 확률이 각각 6분의 2, 6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하고 1번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1번은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보면은 왼쪽은 2개, 그 다음에 위가 하나죠. 위가 하나, 아래쪽이 2개. 5번 던져서 총 이렇게 나올 확률이라는 거고,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얘네 이제 각각의 확률을, 그러니까 왼쪽 2번이니까 6분의 2 제곱에다가 위로 1번이니까 6분의 1에 아래로 2번이니까 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확률을 각각 곱해주고 확률끼리, 그 다음에 뭘 곱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이제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화살표 2개랑 윗방향 화살표 하나랑 아래 방향 화살표 2개를
총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총 5개고, 그래서 분자에는 5팩토리얼 들어가고 분모에는 왼쪽에 2개 있고 오른쪽 아랫방향도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거죠, 분모로. 왜냐면은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혹시 모를까봐 이 5개를 그냥 5개니까 쭉 배열하면은 5팩토리얼이겠죠, 일단은 경우의 수가. 근데 이 5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사실 요 이제 왼쪽 화살표 방향이 2개, 왼쪽 방향 화살표가 2개인데 이제 2개는 같은 걸로 지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5팩토리얼 안에는 얘네끼리 이제 순서를 바꾸는 것도 이제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한 게 5팩토리얼인 거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왼쪽 방향 화살표끼리는 같은 거니까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고려해 준 거를 다시 상쇄시키기 위해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아랫방향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2개 있으니까 순서가 고려돼서 5팩토리얼에 들어간 거를 상쇄해주기 위해서 다시 2팩토리얼로 나누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계산을 마저 해보면은 분수부터 이제 얘네부터 해보면은 분모는 6의 5제곱이죠. 6의 5제곱이고 분모는 4고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하면은 5팩토리얼이 120이니까 나누기 4하면 30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냥 6의 5제곱으로 쓸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로 마찬가지로 하면은 왼쪽이 3개고 이번에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왼쪽이 3개 있고 이번에 오른쪽도 하나 있고 아래쪽도 하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확률을 먼저 곱해주고, 왼쪽 3개니까 세제곱, 오른쪽 하나 있으니까 곱해주고, 아랫방향 6분의 1 곱해주고, 그 다음엔 이제 얘네 배열하는 걸 또 쓰면 되겠죠, 경우의 수를.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또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그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보면은 분자는 5팩토리얼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러 개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그래서 계산하면 6의 5제곱이고 분모는 계산하면 16이고 이제 얘는 계산하면 20이니까 6의 5제곱분의 320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요 2개를 더해주는 거죠. 더해볼게요. 그러면 120 더하기 320 하면 440이니까 6의 5제곱분의 4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을 마저 해줘야 되는데 약분 해줘야겠죠.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일단 44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5고 아래는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이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인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저기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약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하면은 2의 제곱은 4고 3의 5제곱은 243이고 분모가 55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은 972분의 55가 나오겠네요. 다행히 답에 있으니까 4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를 이제 여기서 여기 가려면은 왼쪽 두 번 아래 한 번은 무조건 있어야 되면서 이제 위 한 번 아래 한 번으로 가서 제자리로 돌아오냐, 아니면은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으로 가서 제자리로 돌아오냐,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눈 다음에 이제 각각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중요했던 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게 중요했겠죠. 얘를 모르면 당연히 못 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도, 앞에 개념들도 계속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계산도 잘 하면 되고. 얘는 이제 19번은 이항정리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깜빡하고 있었으면은 쉽지 않을 만한 문제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6면에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가 있고 100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K번 나올 확률을 PK라고 하자. 일단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한 3분의 1이죠. 그리고 이제 3분의 1을 100번 해서 K번 나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0번 중에 K번 나올 확률인 거죠. 100씩 K고 3분의 1이 K번, 그리고 3분의 2가 100-K번, 그래서 PK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은 사실 그냥 무조건 바로 당연히 나와줘야 되고, 이 정도도 안 나오면은 이 문제는 풀기 힘들고, 난 이거는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걸 보면은 K가 1부터 50까지,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요식인데 1부터 일단 넣어보면 되겠죠. 1부터 넣어보면은 1 넣으면 P1 마이너스 P2고, P1 마이너스 P2고, 2 넣으면은 P3 마이너스 P4고. 규칙이 좀 보이죠? 플러스 P 홀수, P 홀수 들어가면 플러스 붙고 짝수 들어가면 마이너스 붙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까지 넣어보면 마지막 50 넣으면 99 빼기 P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씩 써볼까요? 일단 P1부터 P1 마이너스 P2 이렇게 쭉 써보면은 이게 P1이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P2니까 마이너스 112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쭉 해서 이제 중간 생략하고 P99로 넘어가 보면은 P99 나오면 100C99 3분의 1의 99제곱 3분의 2의 1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P100 하면은 100C 100의 3분의 1의 10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구하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항정리 그 공식이 생각 안 나면은 막막하죠. 그냥 이거는 뭐 당연히 계산해서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어떻게 묶어가지고 지워질 것 같은 느낌도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뭐 이렇게 지워지는 느낌도 아니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항정리 공식 중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막 3분의 x 더하기 y n제곱을 하면은 nc1, 이걸 이제 전개하면은 nc1 곱하기 x의 n제곱 y의 0제곱 플러스 ncn이죠. ncn-1 x의 n-1 y의 1제곱 쭉 해서 이제
이거를 전개하는 이제 방법인 거죠. 전개식을 쉽게 구하는 방법. 이제 이걸 응용해 가지고 이 두 자리에다가 이제 더해서 1이 되는 거를 넣으면은 얘네가 1이 되니까 x 플러스 y가 1이 되니까 그럼 1을 아무리 제곱해도 그대로 1이니까 이 값이 1이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항 정리할 때 했을 텐데 까먹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응용을 할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하고 3분의 2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0 여기도 이제 2개 더하면 100이고 2개 더하면 100이고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럼 이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100제곱이라는 걸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은 100시 0부터 할까 0부터 100시 0 곱하기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의 100제곱 더하기 100시 1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99제곱 쭉 있겠죠. 쭉 해서 이제 마지막 100시 100의 3분의 1의 100제곱 3분의 2의 0제곱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개한 거를 보면은 대충 이거랑 비슷하죠. 여기 이제 마지막 항이 100시 100 곱하기 3분의 1의 100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0제곱이 있고 이 항을 보면은 100시 1 곱하기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1의 99제곱 이거죠. 이제 이 항이죠. 근데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신에 좀 다른 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고 또 얘는 이제 100시 0 곱하기 그러니까 100시 0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 100제곱 이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있고 이 식에는 얘가 안 들어있다. 이 정도가 다르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값이 1이라는 거죠. 왜냐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1이니까 1의 100제곱은 1이죠. 또 그렇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니까 이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부호를 이 가운데의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되는데 얘를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로 보면 되니까 이거 전개하면은 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홀수번 곱해질 때마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해보면은 100시 0에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2를 100제곱해도 어차피 플러스가 되니까 뭐 다를 건 없죠. 그 플러스로 바꿔줘도 무방하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100시 1에 3분의 1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99제곱인데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의 99제곱이면은 마이너스 1을 99제곱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줄게요. 그래서 앞으로 빼주면은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여기를 다시 플러스로 바꿔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항은 이제 다시 100C2에 플러스가 붙을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홀수게 곱해질지 짝수게 곱해질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쓰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충 알겠죠? 이제 요거에서 요 3분의 2의 요 지수가 홀수, 얘가 홀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앞에. 이것처럼 그런 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플러스 쭉 하다가 마지막에만 또 써보면 이제 199에 3분의 1의 99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1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플러스에 마이너스로 바꿔줄 수 있죠.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앞에를 마이너스 1로 바꾸고 마이너스로 바꾸고 이 안에 걸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C 100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0제곱이니까 어차피 뭐 결국 1이 돼서 어차피 의미가 없죠.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거를 전개해서 이게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개하기 전에 식을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100제곱이니까 3분의 1의 100제곱이랑 똑같죠. 3분의 1의 100제곱이 요 식인데, 지금 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요거거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건데, 그거는 아까 이제 뭐였죠? 그거는 이거였죠. 그래서 얘랑 이제 얘랑 같은 거고, 이 분홍색 평광펜으로 표시한 게 이제 같은 거고 3분의 1의 100제곱이란 걸 이제 전개해서 구했었죠. 근데 이제 잘 보면은 모양이 비슷해요. 이제는 비슷한데 이 노란색으로 묶어보면은, 그러니까 100C 0, 이 항은 어차피 여기 안 들어가니까 이 노란색 항을 잘 보면은 이 분홍색 형광펜이랑 정확히 부호가 반대인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100C 1 모시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은 이 항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은 안 썼지만 이제 플러스가 붙으면서, 그러면 얘랑 이제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쭉 오다가 100C 99 붙은 항도 보면 이제 여기서는 위에선 플러스인데 아래선 마이너스고, 그 다음도 이제 100C 100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얘는 플러스 붙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이 어떤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 식이랑 식은 이제 노란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 식은 이 노란색 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이제 같은 게 되는 거고, 잘 보면 이제 이 노란색 식을 알면 이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3분의 1의 100제곱이라고 구했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이 노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써보면은, (3분의 1의 100제곱은) 그 다음에 이제 등호이고, 이거 더하기 노란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뭔지 보면은 100C 0은 1이죠. 100C 0은 1이고 3분의 1의 0제곱도 1이고 얘는 1, 얘도 1이니까 3분의 2의 100제곱만 남죠. 3분의 2의 100제곱
플러스 이 노랑이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노랑이 식은 값이 정리하면은 3분의 1의 100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100제곱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려 했던 건이 얘잖아요. 이게 얘니까 얘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노랑이니까 노랑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은 3분의 2의 100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100제곱이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2번.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일이 전개를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의 100제곱을 전개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일부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얘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직접 전개를 좀 해보고 알아야 되는 거라서 조금 귀찮긴 한데, 조금 그쵸, 이제 일일이 한두 번은 해봐야 되니까 귀찮긴 하지만 귀찮은 거지 이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대신에 근데 이 개념을 이제 알아야지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 개념을 모르면은 접근도 못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이항정리식이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은 요 가운데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야 또 감이 왔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항정리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 38번 볼게요. 그러니까 A, B 두 사람이 처음에 4개 공을 갖고 이제 다음을 할 건데,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가 짝수인 사람은 하나 받는다. 뭐 그렇다고 하고, 일단 각 시행 후 A가 가진 공을 개수를 세웠을 때 네 번째 시행 이후 센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 6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일단 뭔 말인지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4개의 공이 있고, 일단 처음에는 주사위를 같이 던지는데 눈이 짝수면은 일단 하나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한 짝수 받는다는 거는 A가 짝수고 B가 홀수면은 A는 B한테 하나 받지만 B는 못 받으니까 A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A가 짝수인데 B도 짝수면은 서로, 그러니까 A도 하나 받고 B도 하나 받으니까 서로한테, 그럼 결국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A, B 둘 다 이제 공 개수가 안 변할 거고, 그러니까 홀일 때도 당연히 서로 못 받으니까 그대로일 거고, A가 홀이고 B가 짝이면은 이때는 B만 받으니까 B가 플러스 1이 되겠죠, 공 개수가. 그래서 이제 각각 확률을 구해보면은 당연히 4분의 1씩이니까, 그래서 이제 A가 플러스 1 될 확률은 4분의 1이고 B가 플러스 1 될 확률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이고, 그리고 그대로 될 확률은 4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2죠. 4분의 2다. 요걸 일단 확인하고 갑시다.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네 번째 시행 이후, 그러니까 A 기준으로 A가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 6이 될 확률은 구하라. 6이 될 확률도 6이 될 확률인데 처음으로 하는 조건이 또 붙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6이 한 번이라도 되면 안 되고 마지막에 와서야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그림을 그려보죠. 표를 그려보면은 처음에 A가 4예요. B도 4고
그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바뀌겠죠. 이제 공개수가.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인데 어떻게 바뀔 텐데 마지막에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A가 6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럼 그때 B는 이겠죠. B 공개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당연히 네 번째 경우에서는 B는 일단 지우고, 요 네 번째 시행에서는 A가 플러스 1이 되는 경우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대로거나 이제 B가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인데 A가 6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 전에 세 번째 시행 이후에 이게 6이거나 7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제 처음으로 6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그래서 얘는 무조건 5여야 되는 거고, 네 번째 시행하기 전에 공개수는 5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A의 공개수가 하나 들어가지고 6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될지를 보면은 처음에 4개였는데 3번 시행했더니 5개가 된 거죠. 그러면 일단 A가 플러스 1이 되는 게 한 번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러니까 시행을 3번 했는데 이게 한 번 무조건 나오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대로 2번, 그대로가 2번 나와도 이제 총 A 개수가 1개 늘겠죠. 여기서 3번 동안. 또는 A가 플러스 1 되는 것도 한 번, 얘가 한 번, 그리고 B가 플러스 1 되는 것도 한 번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제 4에서 5가 된다는 거죠. 3번 시행했을 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확률 또는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가 플러스 1이 될 확률, 이제 4분의 1이었죠.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제 이거의 확률 또는 이거의 확률을 구해보자는 거죠.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죠, 이제 걔네를. 그래서 일단 얘를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 경우로 하면은 1번 경우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A라고 쓸게요. 편하게 그냥 A가 플러스 1 되는 경우로 이제 A라고 쓸 거고, 이게 한 번 있고 그대로 되는 경우가 2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3번 시행을 할 거니까 숫자는 이제 공개수인 거고, 그래서 이제 A 한 번 그대로 2번이 나올 확률이 아까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A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한 번 있고, 그대로 될 확률 4분의 2니까 얘가 2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한 번 그대로 2번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도 되고 그냥 조합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얘는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구하면은 요식이 나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계산은 나중에 하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A가 플러스 1 되는 경우가 2번 있고 B가 플러스 1 되는 게 한 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때 그러니까 B가
여 b가 플러스 1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b가 플러스 1 되는 경우가 이제 여 세 번째 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6은 여 자리에 처음 나와야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6이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6이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4에서 a가 한번 플러스 1 돼가지고 5가 되고, 또 플러스 1이 돼서 6이 된 다음에, 이때는 이제 b한테 플러스 1이 돼서, 그럼 반대로 a는 줄어드니까 5가 될 거고, 그러니까 a 2개 b 하나인 상황이 지금 이건 건데, 이때 a가 두 번이 먼저 나오고 b가 플러스 1 되는 게 마지막에 나오면은, 이 세 번째 이미 두 번 시행했을 때 여기서 이미 6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건을 만족 안 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빼줘야 된다는 거고, 그걸 이제 어디서 빼줘야 되냐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확률 구하면은 4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1제곱이죠. 1제곱이고, 이제 아까 얘네를 배치하는 경우를 곱해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게 2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이었는데 계산하면 3이겠죠. 거기서 이제 1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AB, ABA, BAA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 빼기 1 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만 허용이 된다는 거고, 아무튼 그 의미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 확률 더한 다음에 그거를 얘랑 곱해준다는 거였죠. 마지막에는 무조건 a가 플러스 1 되는 게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확률 4분의 1이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약분을 나중에 할게요. 일단 64분의 10이고, 얘는 64분의 3 빼기 1이니까 2죠. 여기 더하면은 4분의 14 32분의 7이고, 그 32분의 7을 이제 4분의 1이랑 곱한다 했었죠. 32분의 7이랑 4분의 1을 곱하면은 128분의 7이 되니까, 그럼 얘가 p고 얘가 q인 거죠. 그러니까 p는 128이고 q는 7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135가 나오겠네요. 답은 135다 인 거고, 그래서 얘는 일단 이건 조금 까다로운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뭐 a가 플러스 1 될 확률 그대로의 확률, b가 플러스 1 될 확률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진 않은데, 일단 이제 그래서 네 번째 시행 후에 a 공개수가 처음으로 6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질 게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이 되려면은, 처음으로 6이 되려면은 이 네 번째 시행도 a가 이제 하나 받는 경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심지어 그 앞에서도 이제 이 세 번째 시행도 여기가 6이면 안 되니까 b가 플러스 1이 되는, b가 공 하나를 받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A 두 번, B 한 번의 상황에서도 또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까지 빼줘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뭐 엄청 못 풀 정도다 이건 또 아니니까 한번 잘 풀어봅시다. 다음은 이제 이산확률 분포 단원으로 넘어와가지고 볼게요. 5번 문제 볼게요. 이제 어떤 학생이 지난 석 달 동안 치른 7회의 쪽지시험 점수가 평균이 이거고 편차가 이거였다고 하는데,
세 번을 더 본 거죠. 세 번을 더 봐서 이 점수가 나왔을 때, 그러면 세 번을 본 것까지 더해서 총 10번의 시험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거죠. 얘는 이제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계산이 좀 간단한 편인데, 그나마 뒤쪽 보니까 이런 유형인데 계산이 조금 귀찮은 게 많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문제 풀어보고, 이 문제로 이제 계산은 간단하니까 얘는 이걸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뒤에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그래서 일단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 분산이니까 분산을 구하면 될 거고, 분산을 구하려면은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분산은 식이 역어였죠.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7번 치렀을 때 기준으로 평균 표준 편차를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치료했을 때 기준으로 평균이 지금, 그러니까 점수를 x라고 할게요. 점수 x라 하면은 평균은 14점이었고 표준 편차가 2니까 분산은 4죠. 분산은 4인데 분산이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요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를 구하려면은 요거를 반대쪽으로 넘겨보면은 얘만 남으니까 그게 이거죠. 그래서 vx 플러스 2x의 제곱, 그러니까 평균의 제곱이 되니까 vx는 4였죠. vx는 4고 평균은 14니까 제곱하면 196 해서 200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2x랑 이 x제곱을 구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사실은 2x가 뭐냐면은, 2x라는 거는 시험 점수를 이제 각각 7번 치렀으니까 첫 번째 시험부터 이제 점수를 x1 더하기 x1 x2 이렇게 둘게요. 7번째 시험 x7인 거고, 점수가 그 점수를 다 더해서 7로 나눈 게 이제 그게 평균인 거죠. 7번 시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횟수로 나눈 게 그게 평균인 거고, 그게 14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식에서 x1 더하기 x2 해서 이제 x7까지 더한 거는 98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 시험 점수를 다 더하면은 98점이었다는 건데, 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x제곱이 200이라고 하니까 이 x제곱은 마찬가지로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해서 얘를 x7의 제곱까지 더해서 이거를 7로 나눈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네 값은 이게 200이니까, 그럼 얘네 값은 200 곱하기 7에서 1400이겠죠. 7까지죠. 근데 이제 3번 더 봤을 때 13, 14, 15, 14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네가 각각 x8, x9, x1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보를 더 더해줘서 x8, x9, x10의 정보가 나왔으니까 더해준 다음에 반대로 이제 10으로 나눠가지고 평균이랑 2x랑 2x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8은 13, x9는 15, x10은 14라고 하자는 거죠. 그거를 더해주면은 우리는 이제 x1부터
x9, x10까지 더한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얘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98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14 하면은 140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10 했을 때 기준으로 이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1부터 x10까지 더한 거를 10으로 나눈 거니까 이번에는 1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140 해서 14가 나온다는 거고, 다음으로 구해야 될 건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2x제곱. 그래서 이제 여거에다가 얘네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x10까지 되겠죠. x10의 제곱까지 되니까 1400에다가 7까지가 1400이었으니까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225, 196 얘네를 이제 더하자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조금 귀찮지만 해보면은 둘이 더하면 365고 얘네 둘이 더하면 590이니까 1400이랑 이제 590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990이 되고, 이 x제곱은 x1 제곱 해서 x10제곱까지 더하는 거를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10분의 1990 해서 199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분산을 구하면은 2에서 2x의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199 마이너스 196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분산이 3이라는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3이다. 그러니까 10회 기준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7회 기준일 때고, x 같은 식으로 쓰긴 했지만 10회 기준일 때를 구한 거고, 그때 표준 편차는 루트 3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주는 거죠. 평균을 통해서 x들의 합을 이제 구하고 제곱들의 합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뒤에 추가된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10의 합까지 구하고 10까지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분산을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도 이런 문제 많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 이제 이상형률 분포 파트 6번 문제인데, 얘는 뭐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보니까 이제 뭐 미분도 나오고 살짝 미적분 개념이랑 섞여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좀 새로운 유형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미분 정도는 뭐 미적분 과목 아니어도 나올 수 있겠죠. 확통 과목에서도 단순히 미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보면은 x가 이걸 때 이제 질량함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건 많이 봤죠. 이제 그냥 표로 빠르게 그리고 넘어가면은 15분의 1, 15분의 2, 3, 4, 5가 된다는 거죠. 다 더하면 1이고 이제 그때 이제 GT를 이걸로 한다는데, 뭐 식으로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이제 요 식에다가 x는 1부터 5까지니까 x는 1부터 넣어보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x는 1 넣으면은 1 곱하기 t의 1제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니까 1 넣은 거, 2 넣은 거 쭉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넣은 게 이거고 2 넣으면은 px는 2, t의 제곱. 같은 패턴으로 px는 5에 t의 5제곱까지 된다는 거고, 이제 x는 1, px는 1이 이제 사실 구해놨잖아요. 아까 다 px는 1은 15분의 1이고 15분의 2고 얘는 15분의 5까지 다 구해놨으니까 다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대입해보면은 15분의 1 t고, 두 번째 식은 15분의 2에다가 t제곱, 세 번째는 지금 생략해놨지만 개수는 15분의 3 될 거고 t의 세제곱 되겠죠. 이것도 패턴이 있죠. 15분의 4 t 4제곱, 15분의 5 t의 5제곱까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시그마가 들어있고 이제 막 t랑 x 들어있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대입을 해보면은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 보면 그냥 대입을 한번, 어려워 보여도 대입을 한번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일단 GT가 나왔으니까 이제 구하는 걸 다시 보면은 EX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 일단 EX의 평균을 구하고, 그러면은 일단 얘는 2 곱하기 EX니까 그냥 E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1 구해라. 그럼 G'1부터 구해볼까요? G'1 구하려면은 G'T를 구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미분하면은 미분하는 거 정도는 기억나겠죠. 그래도 빠르게 미분하면은 여기 되니까, 그 다음 G'1을 구하고 싶었죠. 우리는 G'1을 구하고 싶으니까 t는 1을 대입하면은 다 1 대입하면은 그냥 개수만 남는 거죠. 개수들만 남고 개수들을 더해주면 되니까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면은 15분의 55 약분하면 3분의 1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할 건 이제 EX 구하면 되겠죠. EX는 근데 뭐 그냥 구하면 되죠. EX 구하면은 곱한 것끼리 더하는 거는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1, 6, 25가 분자고 분모는 15가 되니까, 근데 이건 똑같은 식이네. 그럼 아까 이 식이랑 완전히 같은 식이죠. 그러면 계산할 필요 없이 굳이 3분의 11 그대로 쓰고,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다시 써보면은 이건데, 얘는 이걸로 바뀌니까 이제 EX는 3분의 11이었죠 아까. 그래서 G'도 3분의 11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11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미적분 개념이랑 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네요. 이런 게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손해 볼 건 없겠죠. 이런 문제 풀 수 있으면은. 미적분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미분하는 거는. 아무튼 그래서 얘도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